2021년 11월 세상의 모든 돈이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던 그 뜨거웠던 겨울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비트코인은 약 68,000달러라는 역사적인 고점을 찍으며 당장이라도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6년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표는 다시 6만 달러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단순히 차트만 떼어놓고 보면 무언가 단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옥같은 하락장과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며 무려 5년이라는 세월을 바쳤는데 우리는 결국 5년 전 출발했던 바로 그 자리로 덩그러니 돌아왔을 뿐입니다. 마치 비트코인의 시간만 완벽하게 멈춰버린 것처럼 말이죠. 다른 어떤 곳에 투자했어도 몇 배는 벌었다. 우리는 5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 탄식이 곳곳에서 흘러나옵니다. 정작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물건을 사고 월급으로 받는 돈의 가치는 지난 5년 동안 단 한순간도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2021년과 비교했을 때 현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기준으로 물가 수준은 무려 23%나 폭등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의 가치를 재는 잣대로 사용했던 종이돈, 즉 달러의 구매력이 그동안 소리소문 없이 처참하게 녹아내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물가가 23% 오르는 그 5년의 시간 동안 정말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제자리에 멈춰만 있었던 걸까요?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가치를 굳게 믿는 소위 비트맥시들은 이 상황을 두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단순한 법정화폐의 가격표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가격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본질을 보라고 말이죠. 하지만 평범한 투자자들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떠한 이득도 취하지 못했다면 결국 투자자로서는 가장 귀중한 자산인 시간과 기회비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은 가격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지금부터 차트 위의 가격을 잠시 덮어두고 2021년 이후 비트코인을 둘러싼 세상의 이면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그 궤적을 훑어보겠습니다. 2021년에 그 뜨거웠던 상승장 당시만 해도 월스트리트에 기관 자본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저 기대감에 부푼 상상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는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승인되어 수십조 원의 거대한 글로벌 기관 자금을 합법적으로 쓸어 담고 있습니다. 가격이 반토막 나고 수많은 채굴 기업들이 파산을 면하지 못해도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해시레이트는 단 한 번의 붕괴도 없이 상승하며 매일같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왔습니다. 엘살바도르 같은 국가 단위에서도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고 글로벌 거대 기업들이 달러 현금 대신 비트코인을 재무제표에 쌓아두는 행위는 더 이상 흥미로운 호재거리가 아니라 뉴욕 증시에서 확인되는 명백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한 결제 인프라 역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촘촘해졌죠. 비트코인의 인프라와 펀더멘털이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견고해졌다면 가격 역시 큰 상승을 해야 마땅해 보입니다. 수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결과적으로 5년 전 가격에 맴돕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아직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가? 2021년 11월 8일 그날 당신에게 투자금 1억 원이 있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지는 4가지뿐이었습니다. 비트코인, S&P 500, 나스닥금. 딱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같은 1억 원이 2026년 8월 현재 가치로 비트코인을 선택했다면 9천만 원대, S&P 500을 선택했다면 1억 5천만 원, 나스닥을 선택했다면 1억 6천만 원, 금을 선택했다면 2억 원을 훨씬 넘는 수준입니다. 물론 시작일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 숫자를 보고 있으면 결론은 너무 쉽게 내려집니다. 비트코인을 선택하지 말았어야 했던 것 아닐까? 최근 글래스노드의 온체인 데이터는 이 시장의 심리를 정확히 짚어냅니다. 기나긴 하락과 횡보에 지친 일부 장기 보유자들이 결국 백기를 들고 막대한 손실 실현을 하며 물량을 시장에 집어던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징후는 시장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1BTC 미만의 소액 투자자들부터 중간 규모의 보유자들까지 수많은 집단이 동시다발적으로 비트코인을 다시 축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다른 온체인 분석 업체 산티먼트에 따르면 1만 BTC 이상 보유 지갑 개수가 90개로 늘어났고 7월 29일 이후 10BTC에서 1만 BTC를 보유한 지갑들이 총 15억 달러, 하나로 약 2조 3,250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순매집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대형 주체 매집과는 달리 소액 보유자 잔고는 8월 들어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산티먼트가 내리는 현재 시장의 평가는 골드카드 지갑 해킹 사건과 클래리티 법안 연기에 따른 불확실성에 의한 소액 투자자들의 이탈을 이유로 꼽습니다. 기관 자금 역시 겉으로는 관망하는 척 경계심을 유지하고 있지만 붕괴를 막아내는 이 강력한 매수 벽의 뒤편에는 분명 새로운 스마트 머니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누군가는 잃어버린 5년에 지친 사람들은 시장을 떠나고 누군가는 이미 다음 5년의 시간을 위한 축적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시장이 죽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이 숨 막히는 침묵 속에서 약한 손에서 강한 손으로 손바뀜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5년을 잃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라도 비트코인을 버리고 다른 자산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닐까? 최근 국장을 보고 있으면 더욱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간 가격표를 보면서 다음 선택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이미 오른 자산을 보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5년 전에는 아무도 지금의 승자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시 앞으로 5년의 승자가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비트코인을 5년 동안 오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당장 이미 많이 오른 자산을 따라간다면 어쩌면 지난 5년의 기회비용을 만회하려다가 앞으로의 5년까지 다시 놓칠 수도 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한 번 틀리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이유로 계속해서 판단을 바꾸는 것입니다. 2021년에 비트코인을 선택한 사람이 2026년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2026년의 후회가 2031년의 결과까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5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되돌릴 수도 없고 그 시간을 다시 투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다음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5년을 평가하는 가격이 아니라 앞으로의 5년을 평가받기 시작하는 가격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5년이 지나 2026년의 이 순간을 돌아보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이 시간이 정말 잃어버린 5년이었는지 아니면 가장 긴 기다림 끝에 다음 5년을 준비했던 시간이었는지를.